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하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제 자료들 데일리도 보실 수가 있고 종목 리포트 등등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요. 여러분께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계속 장중에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하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오늘 저녁에는 하이닉스 보조금 확정 이런 거 상당히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재료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지식들 이런 자료들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참 목요일 힘든 하루였는데요. FMC에 따라서 주가가 미국 증시가 큰 폭 나스닥이 큰 폭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장하는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했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렇게 상승하다가 큰 음봉이 발생하면 이때는 매도하면 대체로 그 결과가 좋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쭉 상승하다 큰 음봉이 떨어지면 매도하면 맞는데 그래서 미국 증시도 이제 좀 단기 조정, 단기 중기 조정에 진입하려나요? 그걸 좀 예감할 수 있는 대목인데 여기다가 마이크론이 이게 8월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9월부터 11월 이게 1분기죠. 1분기 실적은 괜찮았는데 12월부터 2월 2분기 전망을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못 미치게 내놓으니까 시간 외로 지금도 한 15%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 우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규장 내내 마이크론 발 영향이 왔는데 안타깝게도 목요일 시장 보면 우리나라가 역시 다른 나라보다 많이 빠졌네. 대만 증시는 1% 하락했고 일본은 0.7% 우리만 많이 빠졌는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순매도하고 있고 여기다가 정치적 혼란까지 겹치니까 이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3, 4% 빠졌지만 대만의 난야, 윈본드 이런 회사는 좀 더 저급한 거 만들죠. 싼 거, DDR4 같은 거. 이런 거는 정말 최근에 52주 순저가 계속 경신하다가 며칠 반등하고 있는데 요건 아무래도 중국의 추격을 받는 쪽인데 난야 윈본도가 다 1%씩 올랐어요. 이걸로 본다면 일본도 마찬가지 반도체 장비들이 기장 초반에 보다 낙폭을 줄이면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 목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큰 폭 하락하겠지만 이미 우리 아시아 증시에는 목요일 날 이미 선반영되고 하루 정도의 쇼크로 일단락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근데 또 이러면서 좀 안타까운 게 12월 12일부터 요즘 코스닥 시장의 종목 장세가 제법 되는 배경이 투신 중심으로 해서 10억 이상 사고 파는 종목들이 확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종목은 할 수 없지만 오르는 종목들은 힘을 막 발휘했는데 18일부터 분위기가 싹 달라졌네요. 그래서 18일은 아무래도 FMC 앞두고 있으니까 관망이라 치는데 19일 날 우리 목요일은 미국 증시 폭락, 미국 증시가 큰 폭 하락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쇼크, 가이던스 쇼크 이런 거 등등 하니까 10억 이상 순매수하는 종목이 팍 줄어버렸네요. 순매도 종목도 숫자는 줄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줄었어요.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매수 종목은 팍 줄었는데 순매도 종목은 별로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하락이 우세했고 더 중요한 건 시장의 종목 장세 분위기가 이제 싸늘해져 버렸습니다. 다시 불을 땡겨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락 종목수에 나타나죠. 네, 목요일 날 양시장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12월 20일 날은 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려면 뭐가 돼야 바뀔까? 그나마 지금 단초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오후장에 화장품주들이 강세가 좀 돋보였어요. 화장품 플러스로 돌았었는데, 그래서 화장품하고 오전부터는 조선도 강했죠. 조선 화장품인데, 이걸 두고 환율 상승의 수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조금 화장품한테는 조금 어설픈 해석이기는 하지만 조선은 당연히 덕을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뭐 환율 올라간다고 신문에서는 언론에서는 막 불안하다 막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경제 현상이란 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환율 상승은 환차익을 또 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출 기업들은 아이고 뭐 땡큐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환율 상승이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긍정적인 게 있는데 그동안에는 불안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됐었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즉 환율 상승 수혜주 이런 테마가 등장할 수 있다. 이게 아마 불씨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시장이 종목 장세가 된다면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목요일날 오후장에 화장품주들이 좀 선도주들이 플러스 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자동차 가전은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가전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되고 꼭 자동차 가전이 아니더라도 뭐 화장품 조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환율 상승 수혜주들이 바람을 잡은 최근에 보면 팹리스트 요거는 보면 주문형 반도체가 요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문형 반도체. 그래서 미국의 브로드컴이 강세를 보이면서 주문형 반도체 테마가 등장해서 팹리스트들이 스물스물 고개 들고 있고 LNG 오늘 LNG 관련주들 제법 올랐죠. 그다음에 자동차 뭐 이런 걸로 좀 종목 전세 분위기가 확산될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종목 장세가 확산되는 계기는 환율부터 출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들고요. 또 하나 이제 폐장일까지 5거래일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에 강한 테마가 연초에도 강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강한 테마 종목들은 연초에도 강하다. 어쩌면 1월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좀 야무지게 움직이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좀 남다른 관심을 줄 필요가 있다. 네,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과연 환율 상승 수혜 테마, 수혜주 테마 이런 게 등장해서 좀 종목 장세가 다시 활발해지는지 보시고 또 이제부터는 연말에 강한 테마가 연초 1월에도 강하다. 이걸 염두에 두고 새해 초반에 주도주 흐름도 좀 미리 간파하는 게 필요하겠다. 물론 제가 여러분께 하태민 경제 TV를 통해서 계속 또 같이 정보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저는 주말에 또 열심히 잠을 아끼며 분석해서 월요일 정시 전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